그런데 어제 TV 토론에서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갑론을박이 치열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예상이 되시나요?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100%. 오늘 제일 화제가 된 부분이 저거였는데요. 일단 한민수 수석님, 네. 제가 방송 전에 시청자들부터 미리 댓글 좀 받는 경우도 있어서 한민수 수석님은 원래 알리백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 들어봤습니다. 아하. 기자들도 산업부 기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는 얘기고 이게 예. 꽤 오래됐습니다. 2014년이니까 예. 그 주제가 신문사 시대 산업부장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EU 텍소노미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일부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슨 장학 퀴즈냐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도 하던데 진짜 어렵게 좀 전에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성사된 토론에서 국가 정책 비전을 보이는 자리인데 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모르는 용어 내가지고 지식 테스트 하려고 이거 물어봤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도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우리 2022년부터 본인이 집권하면은 대대적인 산업 전환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먹고 살 거를 찾겠다고 하는데 이 아리백은 100% 재생에너지고요. 지금 전 세계에 350개 글로벌 기업들이 구글, 애플, 우리나라에는 LG, SK가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 제대로 된 기업 활동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저는 10분 감안해서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 기대치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10분 감안해서 예.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EU 텍소노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원전 찬성론자 아닙니까? 예. 무조건 원전 지차하지 않습니까? 몇 년도까지 몇십 개 지차하는 거 아닙니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예. 왜냐하면요. 이거는 EU 텍소노미는 EU에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쟁이 아주 뜨거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원전을 얼마나 지을지 네. 핵 폐기물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 이게 논쟁이 큰 사안이거든요. 적어도 국가 지도자를 말씀하신다면은 아리백은 몰라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찬성론자라면 EU 네. 텍소노미는 알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단어, 보통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라면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 생각보다 이 얘기가 오늘 꽤 주목을 받으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도 뒷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리백 문제는 단어 문제가 아니고 국가 산업 전환의 핵심 과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들도 아리백 전용 단지 건설이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 누군가는 또 누리고 술 이름만 알아도 아리백은 처음이다. 이건 단어 문제가 아니고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갑론을박이 꽤 있었고 일부 대학가 커뮤니티에서 꽤 뜨거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저도 TV 토론을 보다가 저희 아내가 당연히 알지?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산업통상부에서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예. 이게 알리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부 공식 이 발음은 리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리백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이제 그런 기준에서 한 것이고 알리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리백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게 모를 수도 있죠. 또 이게 아주 좀 구체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TV 토론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상대방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예전에 토론했을 때 버스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쌀 한 가마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토론들이 연상이 됐었는데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좀 과시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EU 텍소미니라든지 텍소노미라든지 알리백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면서 모르는 거하고 좀 비교가 되게끔 생소하십니까? 네. 이게 참 입에 잘 붙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마 결과를 놓고 보면 근데 이게 좀 이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예. 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 했더라면 오히려 점수를 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받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보면 물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보니까 지난번 토론에서도 이 청약 관련해서는 대답을 못해서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면 한 번 틀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틀리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번 청약 문제에 대한 학습이 상당히 좀 덜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데 일각에서 이유 택소노미는 또 오히려 여당에게 불리한 단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요. 구자웅 차장. 네. 남은 건 아리백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TV 토론 어떻게 관전하셨습니까? 일단 TV 토론이 성사된 것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어떤 상대 평가를 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일방적으로 했다라면 지금은 여러 후보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상대보다 자신의 어떤 강점이 무엇인지, 상대가 무엇을 못하는지 이것을 이제 서로 공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누가 더 이 준비된 후보인지, 누가 더 국정을 잘 운영할 후보인지를 선보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TV 토론, 합동 TV 토론 자리는 뭐 법적으로는 앞으로 3번 남아 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라면 더 많은 TV 토론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해서 국민의 어떤 선택, 최종 선택을 앞두고 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4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후보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듣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성장 정책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지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좀 질문하려고 그 종이에다 좀 써가지고 갔는데 진짜 5%도 못 물어봤네. 저는 스스로에게 점수를 잘 안 매깁니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관계에 대한 부정을 많이 하시니까 토론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서로 다 탐색전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전보다는 좀 토론이 막무가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이라 그런지 서로 자기 제일 높은 수준의 어떤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 탐색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댓글 5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을 자기 생활비로 쓰다니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예. 감사는 면죄부주라는 꼼수다. 재벌 제보자 보호해 주세요. 예. 김건희 씨 사건도 강력 수사해야죠. 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마저 볼까요? 사과하니까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 이재명 후보의 말을 패러디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